그러면 석유를 좀 팔면 되지 않냐? 이게 더 골아파요. 일단 전 세계 석유 시장에서 러시아가 차지하는 비중은 12%고요. 이 12%의 러시아 유정의 대부분이 오래된 기존 유정, 우리가 이제 브라운필드라고 부른다 그러더라고요. 그거다 이거예요. 그런데다가 이걸 수출을 하려면 이제 탱커라고 부르죠. 유조선을 용선을 해야 되는데 유조선이 안 온다는 거예요. 왜냐? 보험을 안 받아준다는 거예요. 보험사가. 그러니까 유조선과 보험을 구하기 힘든 상황이다. 그 다음에 이 러시아 석유의 문제가 뭐냐면 전쟁 이전에도 러시아 석유 생산 능력이 앞으로 격감될 것으로 예상됐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표인데요. 선이 3개가 있죠. 이제 회색 선은 적정 예측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전쟁 전에 적정 예측입니다. 전쟁 전에 서방이랑 관계 좋았을 때. 노란 선은 뭐냐? 이 기존 유정 재개발이 100군데가 있는데 2군데 실패한다. 라 그랬을 때 2030년까지 저렇게 낮아져 간다. 회색은 이제 제일 낙관적인 거고 노란 건 회색보다 좀 더 낮죠. 그 다음에 기존 유정 재개발, 기존 유정에 100개가 있는데 그 중에 4개, 4%가 개발에 실패한다. 그 재개발에. 그러면 저 아래 파란 선이 된다는 거예요. 그 4%가 저 아래 파란 선이에요. 그럼 4%면 2030년이 되면 하루 600만 배럴. 대한민국이 하루에 한 100만 배럴 쓸 거예요. 하루에 지금 한 1000만 배럴 하고 있었죠. 2022년에 한 1000만 배럴 하루에. 그러다가 저건 이제 전쟁 전이에요. 점점 낮아지잖아요. 이 석유 유정 개발이 잘 안 되고 있는 모양이에요. 러시아가. 그러면 이제 기존 유정 재개발에 따라서 그게 재개발이 꽤 잘 되면 최선이 되면 2030년이 됐을 때 하루 한 900만 배럴 선 가는데 그 재개발이 한 2%가 실패하게 되면 저 노란 선 하루 한 800만 배럴이고 그게 한 4%가 실패하게 되면 저 파란 선 하루 600만 배럴이 되고요. 유럽이랑 잘 됐을 때도 서방이랑 저게 기술이 다 서방 기술이니까. 그런데 지금처럼 서방이랑 저렇게 엮여버리면 저건 500만 배럴, 400만 배럴로 쭈그러지죠. 굉장히 저 기술 필요한 거거든요. 유정 개발이. 그러니까 알뜰살뜰하게 다 짜내는 그 기술이거든요. 이게 대부분 브라운필드라는 거예요. 지금 러시아가. 신규 유정이 아니고. 그러니까 유정을 처음에 딱 따면 그냥 석유 파기가 쉽겠죠. 석유 끌어올리기가. 그러다가 이제 점점 이제 그 고여있는 동공이 비어가면 어떻게든 거기서 여기 숨어 있는 거 다 끄집어내서 이제 끌어올려야 될 거 아니에요. 알뜰살뜰하게. 발라내야 될 거 아니에요. 뼈에서 살 발라내듯이. 그게 잘 되는 경우에 아주 잘 되는 거에 되면 서방 협조 받아서 기술 도입해서 잘 되면 그 회색선 그러면 앞으로 한 8년 후에 하루 한 900만 배럴. 그게 한 100군데에서 한 2군데만 삐끗해도 하루에 말하자면 한 800만 배럴. 그 900만 배럴에서 800만 배럴로 낮춰지고. 그게 한 100군데에서 4개쯤 삐끗하면 하루에 600만 배럴로 낮아진다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하자면 러시아의 유정 상태가 그렇게 풍부하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고급지지 않다는 거죠. 자, 이런데 이제 서방과 기술이 끊겼어. 그럼 기존 유정들에서 퍼낼 수 있는 게 거의 이제 굉장히 이제 숨이 턱 막히죠. 그 유정에 필요한 모든 장비 다 서방제였을 거라고요. 밸브니 채굴기니 그거 하나도 안 들어가는데 부품 어떻게 수리할 거냐고. 그런데다가 이제 중국에 그럼 기대면 되지 않냐. 근데 중국은 동맹이 아니라 도둑 놈입니다. 그래서 배럴당 35달러로 후려쳐서 가져가고 있습니다. 전쟁 전에 브렌트유와 우랄 석유, 브렌트 석유와 우랄 석유, 이 러시아 석유를 저 동네에서는 우랄 오일이라고 부르는 모양입니다. 우랄 석유라고 부르는 모양인데 이 가격 차이가 배럴당 5달러 이상을 넘은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 오른쪽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저 빨간 선이 이제 브렌트유 가격선을 기준으로 했을 때 빨간 선이고요. 그 밑에 파란 그래프가 그거랑 대비해서 우랄 석유가 얼마나 가격이 차이 나는가 보면 전쟁 전까지만 해도 가격이 별로 차이 안 나다가
전쟁 터지자마자 떨어져 가지고 지금은 35달러, 배럴당 35달러가 낮습니다. 즉 중국은 동맹이 아니라 배럴당 35달러 후려쳐서 가지고 오고 있는 겁니다. 러시아가 완전히 궁지에 몰렸다는 걸 뜻하죠. 그래서 중국의 러시아로부터의 수입 물량은 월 100만 톤을 단위로 했을 때 지금 약 850만 톤 정도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850만 톤이면 제가 무게를 뭐 거의 뭐 톤이랑 비슷하다고 치면 그게 배럴로 치면은 한 월 한 500만 배럴, 500만 배럴 가지고 오는 것 같아요. 저 러시아로부터. 그 100만 톤 갖고 온다 그러면 지금 보면 100만 톤이 아니네. 저기 뭐 1000만 톤이나 900만 톤. 그러니까 월 3600만 배럴. 그러니까 우리 한국 소비량 정도를 러시아로부터 갖고 오고 있는 거예요. 한국이 월에 한 3천만 배럴 하거든요. 그거보다 좀 더 많이 러시아로부터 갖고 오는 거예요. 중국이. 지금 35달러로 후려쳐서. 아주 뭐 재미가 있겠네요. 중국은. 네. 일단 그런데 이제 러시아 유조선이 또 동아시아로 오려면 이게 제일 멀어요. 우리는 흔히 뭐 북극해를 건너면 온다. 뭐 LNG 세빙선도 다니는데 LNG 탱커가 왜 없겠냐? 없습니다. 그래서 동아시아까지 오는 데는 35일 걸립니다. 러일 전쟁 때 개고생하면서 북해 함대가 왔듯이 발틱 함대가 왔듯이 그렇게 뺑글 돌아서 오는 겁니다. 지구를. 35일이 걸리고요. 아래 보면 아시겠지만 저게 지금 몇 년도부터냐면 2006년도부터 브렌트유와 우랄유 사이의 가격 차이를 보는 겁니다. 그러면 브렌트유랑 우랄유 사이의 가격 차이가 1달러도 잘 차이가 안 나요. 1달러나 5달러 이상 차이가 안 나죠. 저게 이제 한 칸이 10달러인데 보통 한 1, 2달러 차이인데 갑자기 올해 들어서 저게 한 3칸 반 툭 떨어지잖아요. 35달러. 전쟁 이후로. 그래서 이건 뭐라고 봐야 되냐. 결국 헐값에 싸구려로 나와 있다는 얘기죠. 석유가. 푸틴이 결국 러시아가 지난 20여 년 동안 쌓아 올렸던 경제적 성과와 신용을 말아드셨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 교수들이. 자, 그러면 이제 이게 뭘로 나타나냐. 러시아의 이제 그 수입, 임포트요. 저때 수입은 revenue, 돈 걷어들인 수입이 아니라 임포트. 그러니까 수출입할 때 수입. 아니 러시아가 지금 누가 주장하듯이 일부 이상한 사람들이 주장하듯이 그렇게 잘 팔고 있고 전부 석유 잘 팔고 있으면 수입 물건도 빵빵하게 수입해야 될 거 아니에요. 수입이 반토막 났어요. 수입이. 그러니까 이거를 연간 수입으로 비교를 해보면 연간으로 환산해서 비교해 보면은 지금 연간 수입이 전쟁 전만 해도 연간 수입으로 환산을 하면 한 3천억 달러 정도 수입하는 물량인데 지금 그게 한 1200억 달러, 1300억 달러 수입 물량이 연간으로 지금 레이트를 환산해 보면 앞으로 더 떨어질 거라고요. 그럼 중국으로부터 수입 많이 하면 되지 않냐? 중국에 대한 수입, 중국으로부터의 수입도 반토막 났습니다. 중국은 이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기 전에는 러시아로 월 한 80억 달러 정도를 수출하고 있었는데요.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진 다음부터 월 한 38억 달러 정도로 수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러시아 경제가 아주 박살이 나 있다는 얘기예요. 녹아내리고 있다. 러시아랑 중국이랑 힘 잡으면 되지 않냐? 중국이 감히 그렇게 못합니다. 왜냐하면 중국 입장에서 러시아는 11번째 수출국일 뿐입니다. 러시아 입장에서 중국은 전체 수입의 60 그러니까 전체 수입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죠. 저기 보면 전체 수입의 720억 달러를 중국으로부터 수입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런데 그 다음에 독일이 한 270억 달러 쭉 내려가서 한국이 한 120억 달러, 130억 달러 러시아에 대해서 그 정도 수출하고 있는 것 같은데 러시아 입장에서는 중국으로부터 수입 물량이 절대적인데 중국의 입장에서는 보면은 러시아로 수출하는 거는 미국 다음에 홍콩 다음에 일본 다음에 한국 다음에 네덜란드 다음에 독일 다음에 베트남 다음에 멕시코 다음에 영국 다음에 인도 다음에 그리고 나옵니다. 11번째입니다. 즉 러시아랑 손잡았다가 저 큰 손님들이 다 도망가는 거예요.
세컨더리 경제 제재, 2차 경제 제재 받으면. 그러니까 중국이 굉장히 눈치 보면서 움직일 수밖에 없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 다음에 이제 러시아 인플레가 지금 뭐 전체적으로 한 인플레가 한 15, 16, 20% 정도 보고 있는데, 저거 되고 나서, 전쟁이 일어나고 나서, 주요 부분이 근데 이게 40에서 60%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전자제품 한 24% 정도 되고요. 자동차가 뭐 35%, 36%, 그 다음에 고급 호텔, hospitalitys라 그러죠. 고급 호텔, 고급 숙박업이 한 50, 한 2, 3%, 그 다음에 기술 집약적인 물건들, 그게 50% 정도 되는 모양이에요. 아작이 났다는 거죠. 아작이 한마디로. 그 다음에 이제 그 사회과학에서 쓰는 방법론 중에요. 하이 프리퀀시 데이터라는 게 있습니다. 이제 전부 다 이제 컴퓨터화되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1시간 간격, 하루 간격, 혹은 뭐 이틀 간격, 혹은 일주일 간격. 예전 같으면 그렇게 빨리빨리 그 빈도를 높여서 재서 조사를 못 하죠. 고빈도 조사를 해서 보면은 추세가 명확하거든요. 무섭다는 거 아니에요. 이 러시아 은행, 유수의 은행 자료예요. 소매 판매 및 소비자 지출이 폭망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 February 22, 저 무렵이 이제 전쟁 났을 무렵이죠. 저때 조금 꺾이다가 4월 들어서 폭망해 버리잖아요. 그래서 파란색은 소비자 지출, 연두색은 소매 판매인데 둘 다 완전히 폭망해 가지고 마이너스 20%까지 거의 소매 판매 및 소비자 지출이 폭망했다. 근데 지출액이 마이너스 20%인데 가격이 또 한 20% 올랐으니까 실제로는 절반밖에 못 산다는 얘기죠. 절반밖에. 자동차 판매. 월 16만 대, 15만 대 정도 파는 뭐 자동차 시장이 형성되어 있는 나라인데 12만 대에서 15만 대 사이가 지금 월꼴랑 27,700대 정도 팔고 있습니다. 28,000대 정도. 그러니까 자동차 산업이 다 죽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은 이제 그 임포트 서브스티튜트 수입 대체라는 얘기를 푸틴이나 러시아 정부가 입에 달고 삽니다. Pivot to the East, 아시아로 무게축을 옮긴다. 그 다음에 임포트 서브스티튜트, 수입 대체를 한다. 그러면 우리가 이길 수 있다. 이게 이제 푸틴이나 러시아 정부가 맨날 떠드는 소리입니다. 근데 이건 망상이란 얘기죠. 자동차를 예를 들어서 보면 3월이면 이제 전쟁 직후죠. 그때 자동차 완제품은 한 절반 50% 정도 나오고 그다음에 부품은 한 37% 정도가 마이너스가 됐어요. 완제품은 48%가 마이너스가 되고 그럼 만약에 수입 대체가 일어나면 이게 시간이 갈수록 좀 개선돼야 될 거 아니에요. 4월에는 자동차 완제품은 67%가 마이너스고요. 그전 대비. 부품은 마이너스 58%가 마이너스입니다. 수입 대체가 안 된다는 얘기죠. 5월 되면 자동차 완제품은 무려 75%가 마이너스고요. 부품은 54%가 마이너스입니다. 그래서 요새 러시아에서 출고되는 자동차들은 뭐 예를 들어서 ABS 기능이 없다든지 뭐 이런 핵심적 기능들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러시아가 서둘러서 자동차 그 승인 안전 승인 요건을 고쳤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경제 전체가 이제 녹아내리고 있는 게 보이는데요. 여기서 이제 왼쪽 축은 뭐냐면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30, 마이너스 40, 마이너스 50, 마이너스 60 줄어든 거예요. 제일 작게 줄어든 게 한 마이너스 한 7, 8% 선이에요. 플라스틱, 석탄, 무연탄, 철광석, 과일, 채소 이게 한 마이너스 한 8%, 7% 이런 정도로 줄어든 거고요. 마이너스 수산업만 돼도 이게 그물도 써야 되고 뭐 도구를 써야 되니까 확 줄어버려요. 수산업만 돼도 한 마이너스 15%입니다. 수산업, 철가공, 농약 비료. 그 다음에 전기장치, 보석, 가구 이런 거는 마이너스 거의 20% 가까이 줄어들어요. 그 다음에 이제 스포츠용품은 그것도 마이너스 한 20% 가까이 줄어들고 램프 전구도 마찬가지고 고무도 그렇고 이상하게 의류가 되면 이제 마이너스 20이 넘어나가려고 그래요. 의류, 완구, 배터리, 트레일러
이게 아마 우리가 트레일러가 뭐 이 사람들 캠핑 가나 뭐 이러는데 영어에서 트레일러라 그러면은 여러 가지 의미를 다 가리켜요. 캠핑 갈 때 캠핑카 뒤에 끄는 것도 트레일러지만 자동차 뒤에 끄는 건 다 트레일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컨테이너 움직이는 거 있잖아요. 그럼 앞에 컨테이너를 끄는 걸 영어에서는 그걸 트랙터라고 불러요. 그러면 그 뒤에 그 상자꽉 싣는 넓고 낮은 그 차대가 있잖아요. 그걸 영어에서는 트레일러라고 부르죠. 그 다음에 그 위에 올라가는 그 상자곽을 컨테이너라고 부르죠. 우리는 이걸 다 털어서 그냥 컨테이너 트럭 이렇게 불러버리는데 그 앞에서 끄는 그 짭독한 거 힘 센 거 걔는 트럭이라고 안 부르고 걔를 트랙터라고 부릅니다. 영어에서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트레일러라는 건 뭐냐면 이제 러시아 같으면은 그전 얘들이 트랙터를 만든 애들일 거예요. 미국보다 애들이 먼저 만들었죠. 스탈린 때. 그러니까 이렇게 나라가 넓고 이런 중장비들을 쓰니까 끌고 다니는 모든 종류의 차량은 다 트레일러라고 부를 거예요. 그래서 이 트레일러마저도 20%가 넘게 축소되죠. 직물도 한 25%, 제철도 한 25%. 왜 제철이 25%나 될까? 제철을 할 때 아마 여러 가지 민감한 첨가제들 이런 게 있을 겁니다. 또 제철 공장에서 쓰는 기계에 끼우는 베어링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부품들이 있을 거예요. 이게 안 되니까 그냥 25%퍽 줄어버린 거예요. 요업이나 그러면 이제 주로 시멘트인데 이거가 30%가 줄었다는 얘기는 시멘트 공장 다 쓴다는 얘기예요. 시멘트 공장의 특징은 뭐냐면요. 석회암을 캐갖고 석회암을 글쎄요, 한 요 정도 크기, 그러니까 새끼 손가락 손마디의 3분의 1 정도 크기로 석회암을 바스러뜨린 다음에 이걸 한 100m쯤 돼서 온도가 한 1200도, 1300도가 불길이 지나가는 옆으로 누운 연돌, 근데 돌아요. 거기다 흘려보내면 연돌이 돌기 때문에 그 경사로가 한 4, 5%될 거예요. 탄젠트가. 그걸 타면서 얘가 아래로 가요. 몇 시간 동안. 그래서 아래에 툭툭 떨어지죠. 그럼 얘는 불기둥 속에서 구워진 거 아니에요? 그걸 클링커라고 부릅니다. 그 클링커를 부수면서 거기에다가 뭐 석고 같은 거 좀 섞고 그러면 우리가 보는 시멘트가 돼요. 자, 그러면 시멘트 공장이 30%를 가동했다. 혹은 뭐 출고율을 30%를 줄였다 그러면 최소한 가동률은 한 10%, 20%를 가동을 안 해야 되는데 시멘트 공장이라는 거 웃겨가지고요. 365일 중에 한 340일, 345일 가동하면은 돈을 많이 법니다. 그런데 이걸 중간중간 쉬면은 그 연돌, 그걸 킬른이라 그러는데 킬른이 한 번씩 쉴 때마다 공장이 얼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1200도가 뜨거워졌던 애가 식으니까. 그럼 안에 내화벽돌 떨어지고 기계 녹슬고 난리가 나요. 지금 그 상태 들어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요업이 30%가 줄었다는 얘기는 이제 그 상태로 들어갈 준비 끝났다는 얘기예요. 이제 저기서 한 걸음 더 가면은 그 시멘트 공장 다 고쳐내는 거예요. 킬든 그 모양 나면. 심각합니다. 도료, 페인트 같은 것도 아마 첨가제나 화학 물품 때문에 출하량이 30% 줄은 거죠. 철도 차량 기관차 저것도 똑같겠죠. 부품 못 구해서 그런 거죠. 그 다음에 가전 저건 50%가 줄었고요. 좀 더 복잡한 가전인 비디오 촬영, 캠코더나 그 이상급의 가정 저건 60% 가까이 줄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 전체가 녹아내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되는 그 분야를 여기 분야로만 국한시키지 마시고 캠코더다 그러면 캠코더랑 동급의 전자 장비가 많이 들어가는 전자 제품들 그럼 60% 이상 줄었구나. 일반 뭐 세탁기나 이런 거 뭐 모터 들어가고 제어 들어가고 그것도 한 50% 이상 줄었네. 철도 차량 기관차. 그 쇳덩어리지만 그래도 거기에 뭐 스프링도 좀 특이한 거 들어가고 뭐 이런 거야. 제어도 들어가고. 그것도 그러면 30% 이상 줄었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저게. 그러니까 고부가 가치이고 그런 것들이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물건들. 그거는 퍽퍽 주는 거예요. 걔가 안 들어가면 그 물건 못 만드니까. 경제 전체가 녹아내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러시아가 이기고 있다 이런 말 이제 좀 더 이상 말싸움하기 싫으니까 그런 말 한 사람도 있으면 좀 이상하다. 그냥 뒤에 뭐가 있나 보다. 혹은 좀 머리가 많이 꼬였네. 이렇게 생각하세요. 경제 그냥 녹아내리고 있는 겁니다.
외국 기업이 천여 개가 일제히 철수했죠. 저도 이거 보고 놀랐어요. 그렇게 빨리 철수하나. 근데 좀 자료를 뒤지다 보니까 이 푸틴이 들어오고 나서 해가 갈수록 소비에트 경제 모델로 환원을 했대요.